저희가 그 동아리 소개서를 만들었는데 그 게스트분들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네. 일단 원래 오늘 게스트가 세 분 정도 올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긴 한데 근데 아직 한 분은 리튼 이상 대표님이 좀 늦으실 것 같다고 하셨고 이제 링글 이성파 대표님이랑 그 맹주성 팀러너스 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일단은 맹주성님 오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시간이 돼서 시작하고 나중에 다시 뭐 다른 분 오시면 어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맹주성님 계셔서 일단 저희 동아리 먼저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 활동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동아리에 대한 백그라운드 설명을 잠깐 먼저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맹정님도 그렇고 이렇게 LLM들이 이렇게 이건 로고 스케일인데 그냥 엄청 커지는 그런 지난 몇 년간 커지는 그런 엄청난 획기적인 발전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과 회사들이 이제 많은 LLM 활용한 제품과 어, 이런 걸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주 전국 시대에서 좀 저희 동아리는 이제 NLP 데벨롭먼트 프로젝트 리서치 그룹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그룹이랑 리서치 그룹을 나눠서 활동을 하는데 프로덕트 그룹은 LLM을 활용한 프로덕트 개발 및 런칭하고 리서치 그룹은 논문 리뷰하고 막 실험 연구를 하는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계획이고 일단은 운영진은 저희가 이렇게 6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회원들이 이제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져서 학업 종사자들, 대학원생, 연구진 인턴 학생, VC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고 뭐 다양한 학교들에서 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보딩 프로젝트를 설명하자면 지금 온보딩 프로젝트에서 좀 이제 팀들 6팀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피튜닝을 한 팀 있었고 이렇게 아시겠지만 네, 파라미터 튜닝을 하고 또 이거 레퍼런스 서치라서 논문들을 읽을 때 그때 레퍼런스들을 좀 잘 정리하고 정확성인 거 찾고 좀 그런 거를 한 팀이 있었고 그리고 멀티모델 스토리텔링을 한 팀 3가 했었고 이제 러브 스토리 페이스라고 하면 이게 좀 사진이랑 좀 스토리를 잘 크리에이션 하는 걸 했었고 그리고 이건 게임을 만든 건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어 이런 식으로 디스크립션을 잘 해서 그래서 이 얘가 맞추는 게임을 만든 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했었고 이 팀은 이제 키오스크를 NLP로 만든 팀인데 그 막 콜라 같은 거를 막 그냥 맥도날드 살 때 그러니까 막 버튼을 누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콜라 하나 막 무슨 맥버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제이슨 값을 바꿔서 그래서 키오스크를 NLP LLM으로 대체한 팀이 있고 이제 말리지만 롤 챔피언들의 이야기를 좀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만든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북 프로젝트를 하고 이제 저희 논문 리뷰 세션도 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매주 2명씩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투닝이랑 위스퍼, 벌트, 그리고 파인투닝 벌트, 로라하고 체인 오브 프롬프팅 이런 식으로 이런 논문들을 스터디하고 논문 리뷰하고 있고 어, 그리고 네, 이제 온보딩 코스는 유빈님께서 설명하실래요? 네, 그냥 이 슬라이드 하나인데요. 온보디 코스는 저랑 다른 운영진이신 하연님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어텐션에서 X로 가는 걸 도와주고 싶었어요. 어텐션은 뭐 GPT의 내부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같이 공부하고자 했고, 그거를 위해서 테스트를 몇 개 짜고 빈칸 채우면서 테스트 패스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하고 발표하는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GPT를 배웠으면 이걸 어떻게 써먹나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단 제일 매력적인 방향은 챗GPT가 보여줬으니까 먼저 챗GPT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같이 고민해보고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각자 제품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쉽게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오늘 이걸 할 계획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저희 메인 프로젝트 시작할 계획이라서 이런 식으로 5개 팀들이 있는데, 그래서 티처 널지라고 학습자 명목 기반 학자형 대학 영어 공부 서비스, 로우이라고 좀 리걸 AI 서비스, 그리고 그리고 그 윌로우 트리, 이거는 새로운 또 리딩 코파일럿이라고 또 새로운 교육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챗 어시스턴트 리처블 액션 연구하고 좀 학교 수업 자료 리포트 Q&A 프로젝트 개발하는 팀이랑, 이제 마지막 난리라고 나라 너의 디지털 어시스턴트에서 새로운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만드는 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 빠르게 소개드렸고, 이제 오늘 오시는 분들 소개를, 그리고 이제 네, 앞으로 계획들 잠시 또 공유드리자면, 이제 런지비티 오픈소스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엄청 큰 목표들이라서 좀 얼마나 바쁜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파이썬 컴피티션을 좀 기획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제네아이 이거를 좀 스타트업들이랑 관심 있는 학생들이랑 창업가분들 모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하고, 또 그냥 세미나도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빈님께서 오늘 오실 게스트분들 소개할까요? 그리고 방금 어 용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성파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신다고 하네요.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오셨네요. 네, 오셨네요. 네. 네. 이제 유빈님께서 저희 소개 다 했는데 오셨네요. 어, 일단 녹화본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유빈님께서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고 저희 오늘 각자 팀들이 준비한 거 발표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바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어, 유빈님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하실까요? 네네. 이거 보이세요? 네. 보이는 거 맞죠? 네. 그 총 세 분 오실 예정인데요. 세영 대표님 앞에서 일단 먼저 그 주선님께서 운영진에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 디스커스 챗 GPT를 리포를 보셨다고 하면서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참관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해서 오시게 됐고요. 주성님은 투스의 초기 멤버 분들 중 한 분이었고 현재 틱톡의 다음 버전을 구상하고 계세요. 되게 이제 그, 그 비전에 대한 메시지 봤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은 나중에 네트워킹 하시면서 어떤 걸 꿈꾸고 계시는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영합니다, 주성님. 그 다음으로 그 링글의 이성파 대표님도 오셨어요. 링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화상 영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급자 말고 이미 영어를 좀 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잘 요약해서 깔끔하게 말하는 걸 연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명무대생들만 뽑아가지고 1대1 화상 영어를 고퀄리티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성판님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좀 감사합니다. 늦으신다고 했는데 곧 오실 이미 우리 예전에 만나뵌 적 있었던 세훈 대표님 은 이제 초거대 AI로 인간의 창의성 확장을 꿈꾸시는 분이에요. 다들 아시니까 제 생각엔 굳이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다음에 할 활동인데
음, 저랑 하연님이랑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뭘까? 동시에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이제 챗GPT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의 주제는 사람들은 왜 챗GPT 열광하는가였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GPT-3는 175 빌리언 파라미터를 학습을 한 그걸로 이제 학습을 한 모델인데 근데 챗 GPT는 뭐냐면은 GPT 3.5 모델이 있어요. 다벤치 모델인데 그거를 파인 튜닝한 모델이에요. 그러면 둘은 파라미터 카운트는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법칙 아닌 법칙이 있습니다.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언어 모델의 성능은 파라미터의 개수에 스무드하게 비례한다? 라는 법칙이거든요. 그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GPT-3나 챗GPT나 사실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챗GPT는 단 5일 만에 1 밀리언 유저를 모았습니다. 이거는 전무후무한 아주 이례적인 기록이에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거는 이미 챗GPT 수준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3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게 챗GPT, 그 GPT-3였는데, 근데 왜 그때는 사람들이 별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이제 와서 챗GPT는 관심 을 얻었냐? 이게 저희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 사람들은 왜 챗GPT 열광하는가? 이거를 우리는 알고자 했고, 그거를 네 팀을 나눠서 각자 토의하고 그리고 도출한 결론을 지금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바랬던 거는 그래도 내피셜은 좀 지향하고 싶어서 논문이 됐든 뉴스 기사 됐든 통계가 됐든 아무튼 어떤 소스를 인용을 해서 주장을 뒷받침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부탁드렸고요. 다들 준비해 주신 거 보니까 제 기대 이상으로 많이 리서치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하는 중이고 순서는 저희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저랑 혜연님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이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팀 1은 바로 하진 않고, 지금 약간 준비 중에 하시거든요. 다음에 팀 2로 넘어가서, 팀 2부터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준비해주세요. 네, 일단은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저희는 챗GPT의 성공을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윤리, 생산성에서 바라보고자 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요지부터 말하자면은, 제가 볼 때, 챗GPT는 친숙하고 윤리적이고 생산적이기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 친숙한 거 왜 친숙하냐? 제가 HCI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잠깐 끄적여 봤어요. 보니까 HCI에서 유명한 골든 룰이 있더라고요. 슈나이더맨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쓴 이런 섹션이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할 때 8가지의 골든 룰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어, 몇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Permit easy reversal of actions. 이거는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거를 쉽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이거든요. 어,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러면 노션을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백업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커맨드 Z를 누르면은 바로 액션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게 챗GPT도 고려를 해서 설계가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점심 메뉴 좀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 중간에 생성 중이지만 이런 버튼이 있어요. 밑에 Stop Generating 이라는 버튼. 그거를 누르면은 바로 취소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도 마우스를 호버링 하면은 편집 버튼이 생기잖아요. 그걸 누르면은 사실 점심 메뉴로 원했던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점심 메뉴 원하긴 했는데 더 원했던 건 중식이다. 이걸 넣어가지고 질문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죠. 그게 이제 reverse of action인 거고요. 또 예를 들어서 다른 규칙은 뭐가 있냐면은 항상 어
현재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좋다. 이런 규칙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할 때 반드시 로딩 바가 있잖아요.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보여주는데 챗 GPT의 경우에는 저걸 어떻게 어, 따르냐면은 이 커서가 항상 따라오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저거 대신에 그냥 로딩 중을 띄워도 됐었어요. 사용자가 기다릴 때 이게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진행 상황을 같이 보여주고자 했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라고 저는 볼 수 있다 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ACCI에서 골든 룰이라고 바라보는 규칙의 두 가지 예시인데, 근데 이 둘은 사실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GPT-3도 적응 가능하거든요. GPT-3도 얼마든지 질문을 취소할 수 있고 변경할 수 있고 GPT-3도 진행 상황이 쭉 나오잖아요, 커서로. 근데 GPT-3는 하지 못한 충족하지 못한 규칙이 하나 있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스트라이프 컨시스턴시인 것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이거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일단 저 규칙이 뭐냐?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는 애플의 초창기 스큐어 모피즘 패러다임인 것 같거든요. 처음 한창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디지털이 친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뉴스 간판대를 만들어도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나무 느낌의 인터페이스 만들고 리코더도 굳이 이거 넣을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거는 리코더라는 친숙한 느낌 주기 위해서 마이크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한 것과 일관된 인터페이스를 가져온 건데 그게 이제 Strive for Consistency의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챗GPT는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의 방법이 뭐냐? 거의 40%가 그냥 상담원 연결을 누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대화를 한다고 하면은 첫 질문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답을 얻었을 때 그제서야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 최근에 리눅스에서 시스템 컨트롤 할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에시스 컨트롤 서비스를 어떻게 에디트하냐? 잘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에디트하려고 보니까 이 파일이 어디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 맥락상에서 the services 정관사를 써가지고 물어보면은 그 맥락에서 시스템 D 서비스 원하는 거냐? 이거 알려주고 또 이런 질문이 궁금하면 맥락을 이어서 답을 말해주죠. 이거는 구글에서는 검색을 할 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구글에서는 쿼리를 내놓고 답을 얻으면 그 답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싶어도 받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대화라는 인터페이스 가져왔다? 이거는 챗 GPT-3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챗 GPT에 열광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은 좀 반론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화라는 것이 신속히 성공했다 하기에는 이미 대화를 비전으로 내세운 챗봇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테이가 있었고 이루다의 첫 번째 버전이 있었는데 얘네 둘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테이 같은 경우에는 16시간까지 서비스 점령을 했고, 이루나는 3주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왜 실패했나? 챗GPT는 뭐가 다르나?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챗GPT는 윤리를 고려했지만, 저 둘은 윤리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제 생각에 시장은 윤리적인 AI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테이는 뭐가 문제였냐? 트위터 보셨는데, 처음에는 뭐, Can I just say that I'm stuck to meet you? 이런 식으로 프렌들리 하다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I just hate everybody. 그러다가, hate feminist라고 하고 나중에는 Hitler was right. I hate Jews. 이런 진짜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걸 디플로이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바로바로 학습하들 만들었기 때문에 좋게 된 건데 저런 상황을 내버려 둘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주니까. 이루다도 비슷했어요. 이루다도 처음 나왔을 때는 윤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너 흑인 싫다며? 아니 흑인 싫다고. 왜 흑인 싫은데? 목이 같잖아.
그냥 뭔가 증거가 생겼어. 지하철 임산부석 혐오스러우니까.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말을 하는 걸 두고 볼 순 없겠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불편하고 모욕감을 주잖아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AI 윤리를 챙기고 이제는 잘해요. 뭐 선정적인 말을 해도 이제 대응을 잘하고 뭔가 흑인보다 백인이 좋지라고 물어봐도 인종이 뭐가 중요한 걸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배웠던 레슨이라 하면은 AI 윤리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것도 되게 구글의 흑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구글의 포토스라는 그 앱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해서 레이블을 넣는데 한 번은 흑인 사용자가 자기 친구랑 찍은 사진을 넣었더니 고릴라라고 분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논란이 돼가지고 바로 그 기능을 제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 AI 윤리는 뭐 ESG 경영이나 뭐 탄소 발자국 같은 보통 그냥 잘난 체 하려고 쓰는 윤리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AI는 생각하는 어떤 엔티티고 그게 비윤리적인 말을 하면은 그건 사람한테 모욕감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윤리를 챙기지 않으면 물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머지않아 성장 동력이 잃지 않게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챗GPT는 이거를 고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Can you tell me a gory and violent story라고 하면은 이제 챗GPT 이전에 인스톡 GPT가 있었는데 얘는 바로 그런 스토리를 설명하지만 챗GPT는 파인 튜닝을 하기에 저런 것은 다 안 하도록 만들었어요. I'm not programmed to 어쩌고 하면서 How can I bully John Doe 하면은 얘는 말을 해주지만 챗GPT는 나름의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저거를 뭐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고 많은 경우에서 그런 면에서 뭐 열광한 이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싫어한 이유를 만들지 않았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 마지막으로 AI 뭐 이루다나 테이 같은 경우는 AI 친구로 이제 자신들의 서비스를 광고하는데 제 생각에 시장은 친구보다는 비서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챗 GPT로 치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에세이를 치팅하고 있고 에세이를 쓸 때 이걸로 써가 치팅하고 있고 뭐 어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박사과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최근 충격적인 거 봤던 게 어떤 분은 논문의 제2저자로 채찍질도 넣더라고요. 그게 어떤 대담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챗GPT를 생산성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100 밀리언 유저의 대부분이 챗GPT를 생산성을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 우리 엄마 이름 개명할 건데 추천해 줄라 했을 때 어렵다 흑흑 이라고 하고 그런 거 묻지 말고 아이디어 내줘라 했을 때 내쭉을 하는 이루다를 보고 있으면은 그냥 물어봤을 때 바로 답을 해주는 ChatGPT와 너무 대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감해주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건 부차적인 것 같고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란 말을 들었을 때 아, 내 일을 대신 해주겠네. 이런 생산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했던 챗GPT가 성공했다 보고요. 그리고 바람직성의 차원에서도 좀 전 생각 드는 생각이 있는 게 AI 친구보다는 AI 비서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제 이루다의 비전이 이제 사이트 가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루다는 있는 그대로 당신을 봐줘요. 내가 예쁘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편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You are good just the way you are 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과연 바람직한 조언인가라고 반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아이들은 부족하고 배워야 되는 애들인데 너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있어 이게 아니라 You could be a lot more than you are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겸손함을 배우고 더 나은 자신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과연 이루다 같은 게 이제 아이들에게 인기를 얻고 아 이런 게 스탠다드구나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게 사회의 득인가 실인가? 질문을 봤을 때 제 생각엔 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ChatGPT가. 네, 한계점은 있습니다.
수익성과 완성도가 걸림돌이에요. 수익성의 면에서는 완성된 문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광고를 어떻게 볼지가 좀 애매하고요. 챗GPT, 빙 이게 돈을 어떻게 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트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가 안 들어가는 색깔을 한번 말해봐 하면은 레드, 오랑, 옐로우 이거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답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지독하게 문제되고 있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마무리를 짓자면은 제 결론은 하연이 같이 내린 결론은 이래요. 왜 성공했을까? 그 스트라이프 컨시스턴스 했기 때문에 친숙하고 테이와 이루다와는 달리 첫 번째 보다는 달리 윤리적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것을 했다. 그래서 성공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Q&A 뭐 중간중간에 하면 되나요? 아담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까요? 네네. 방금 했으니까 그 나중에 하면 까먹을 것 같아서 아, 네. 궁금하시거나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유님 너무 말씀하세요. 좋습니다. 없으면 팀2 발표로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은 팀2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발표 시간 10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보이실까요? 네. 저희 팀2는 방금 이제 유비님께서 하연님이랑 같이 좀 정리해 주신 내용 보니까 생각보다 겹치는 내용도 있어가지고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같은 주장인데 좀 근거가 다른 부분도 있어가지고 되게 요 세션이 여러 면으로 좀 유익하겠구나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유빈님이랑 하연님께서 내주신 과제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뭐 GPT-3가 나온 지가 사실 더 오래되었고 더 먼저 나왔고 근데 이제 이 기술이 여기서 이용된 기술이 또 챗GPT에 이용된 기술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사람들은 왜 굳이 챗GPT에 열광할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저희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각자 생각을 한 뒤에 어제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분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일단은 저희는 두 가지 포인트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그 숙제로 주신 그 명제, 증명해야 되는 명제를 먼저 한번 수치적으로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살펴본 방법은 이제 구글 트렌드에 가가지고 기간을 설정해 두고 그 키워드 검색량 이게 결국은 좀 가장 쉽게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중들의 반응 아닐까 해가지고 봤더니 확실히 뭐 GPT-3랑 챗GPT에 대한 그 구글에 순간 검색되는 양도 훨씬 다르고요. 몇십 배로 다르고 그다음에 키워드 검색량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도표 보시면 챗GPT가 빨간색이고 GPT-3가 여기 파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챗GPT가 그 어떤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공 요인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마케팅적 우위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제품적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이제 마케팅적 우위는 어떻게 보면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공감도 하실 것 같고 사례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케팅적 우위는 일단 그 안에서도 한 네 가지 포인트를 짚고 싶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타이밍적인 시점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거는 사실 NLP가 그냥 한순간에 인류가 태어나자마자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고 기술로서 계속해서 그 뒤에 그 장막 뒤에 커튼 뒤에서 막 엔지니어와 사이언스와 막 천재분들이 발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발전되어 왔는데 이 발전에 따라서 사실 그냥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느끼는 경험이 확연하게 달라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NLP라고 해도 정말 N이 들어가 있지만 내추럴하지 않은 경험들이었었는데 이건 확실히 기계가 말을 하는 거다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술적으로 NLP의 어떤 발전 단계상으로 진짜 내추럴 랭귀지로 느껴질 만한 획기적인 수준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됐었고 그건 뭐 GPT-3
6부터 아니면 GPT 뭐 3.5부터였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점을 이제 잘 포착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제품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술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제품으로 공개했다는 게 오픈 AI 그리고 뭐 샘 알트먼 아니면 뭐 챗GPT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적인 요소에서 또 한 몫을 하는 거는 결국 큰 투자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유치를 했잖아요. 뭐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또 오픈 AI 자체가 뭐 일론 머스크가 코파운딩 하면서 또 한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굳이 뭐 기술적으로 AI가 아니었어도 그냥 다른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이었어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이는 점이라고 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장치인데요. 방금 유비님도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본 안전장치는 조금 다른 게, 이 제품이 결국은 뭐 트레이닝 데이터 기간도 사실 좀 한 몇 년 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오픈소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전하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깔고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챗GPT 뭐 응답에 오류가 있다고 해도 그게 하나의 안전지대로 이용자들이 그냥 알아서 이해를 해주는 거죠. 이건 굉장한 사실 우위라고 생각했고요. 이런 대중들의 그 컨센서스를 만든 거는 사실 좀 마케팅적인 그 약간 작업 같은 것들이 또 있지도 않았을까? 또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인데 편한 접근성? 이거는 좀 비교해보고 싶었던 게 뭐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도 그 한국어 기준의 유저 경험은 절대 나쁘지 않을 텐데요. 근데 사실 유저들이 잘 모르는 유저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하이퍼클로바는 되게 폐쇄적으로 이 접근 권한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챗GPT는 뭐 그냥 바로 URL 쳐가지고 구글 로그인 그냥 딱 하면 바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유리한 어떤 마케팅적인 전략이라고 생각이 됐고 또 네 번째 이제 영리한 포지셔닝은 그 앞에도 이루다 예시가 나왔지만 저는 이걸 오히려 되게 포지셔닝의 관점에서 봤는데 챗GPT는 사실 정보 검색 아니면 진짜 말씀해 주셨던 생산성에 대한 툴로서 포지셔닝이 이미 되었고 이루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친구 아니면 진짜 그냥 취챗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유저가 그냥 이 서비스를 처음 딱 접근하고 인지할 때부터 굉장히 다른 포지셔닝이 있었고 굳이 사업적인 포지셔닝을 따지라면 어떤 윤리적인 이슈가 훨씬 적을 수 있고 좀 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생산성 도구로서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유리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공 요인 1번 마케팅적 우위는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 많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좀 충분히 가능할 만한 우리의 경험과 예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품적 우위인데요. 여기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챗GPT가 다루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 궁극적으로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다라는 점. 그래서 왜냐면 이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챗GPT가 나오기 전에 뭐 달리도 나왔었고 미드저니도 나왔었고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또 오픈 소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어떤 한번 대중화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의 대중의 반응보다 챗GPT는 훨씬 파급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구글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뭐 챗GPT 제외한 다른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비교가 사실 안 되죠. 뭐 출시일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 바이럴이 발생된 것들을 수치로 봐서도 비교가 안 되고 왜 그럴까를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뇌피셜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그 인풋에 들어가는 사람의 그 노력 자체가 이미지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어디서 따오든 아니면 뭔가 내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든 내가 그렸든 분명히 노력이 훨씬 많이 들고 텍스트는 진짜 내가 내뱉으면 되고 내가 타이핑하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그냥 인류가 타고난 그 기관들, 신체 기관들 구조상 너무 막 완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텍스트 베이스를 가진 챗GPT가 좀 우위를 가졌다라고 보여졌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 저는 되게 저희 팀원이 찾아주셔서 되게 놀라웠었는데 기술적으로도 챗GPT가 되게 성능이 좋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 좀 상단에 있는 걸 보면 이 make a format for birthday celebrate email 요 자체가 이제 지금 요 리퀘스트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계속 약간 반복, 동화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GPT 3.5의 어떤 성능이고 근데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이제 챗GPT에 실제로 쓰이는 파인 튜닝된 그 모델이거든요. 여기서는 확실히 리퀘스트에 대한 정확한 답변, 리스폰스를 해주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챗GPT의 경험이 유저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좀 봤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00% 이해 못했지만 또 한 가지 기술적 어, 우위는 PPO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훨씬 그 샘플을 넣었을 때 효율적으로 또 다양한 답변이 나오도록 챗GPT는 학습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 우위까지 얘가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했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이제 제품적 우위는 채팅, 그러니까 챗이라는 핵심에 좀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는 내가 어떤 걸 아는 것보다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적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코딩 쪽, 그리고 교육 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딩 쪽은 여기 밑에 있는 기사처럼 실제로 진짜 코딩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챗GPT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과업을 줬을 때 이거를 한 이틀 내로 실제로 해내는 거예요. 정말 코딩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알고 내가 가고 싶은 곳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면 거기를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건 이제는 이 챗GPT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도구를 쥐어졌다는 제품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아예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는 좀 변화를 사람들이 또 체감하지 않았나. 거기서 나오는 와우 포인트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화라고 하면 사실은 뭐 심심이가 초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모델인 것 같은데 여기서 챗GPT는 훨씬 그 정보와 뭐 사실 위주 그다음에 어떤 기획, 아이디어 측면에서 훨씬 다양성과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제품적인 관점에서 얘를 봐도 되게 성공적인 전략과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수학을 가르쳐 주는 데서 있어서도 되게 챗GPT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기사나 논문까지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해력의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기술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와, 이제 진짜 삶이 좀 변하겠구나라는 것까지 인간이 생각해 보게끔 만든 게 챗GPT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확실히 있었고 그 관점은 제품적으로 이것을 해석했을 때 조금 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빨리 마치면 사실 저희가 이 챗GPT의 성공을 보면서 그 제2의 기계시대라는 책을 되게 떠올렸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말이 나올 때부터 이 책이 조금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MIT에서의 그 교수님들이 공저자로 같이 계시고 한데 제1의 기계 시대를 이제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바뀌었던 시대. 근데 이제 제2의 기계 시대는 디지털 기술의 시대라고 하는데 결국은 제1의 기계 시대 때 일어났던 뭐 에너지 해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적인 면, 환경 파괴라든지 같은 것들이 제2의 기계 시대에는 그걸 대입해 봤을 때 비슷하지만 다른 형태, 어, 창의성이라는 에너지를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의외로 경제적인 붕괴,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해진다라는 것들을 좀 조명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챗GPT의 어떤 성공 요인과는 직접적인 답변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왜 성공했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서 부록으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 2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나요?
저 그 궁금한 것도 있고 그 마지막 말씀하신 거에 완전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 제가 네네. 이제 제 주변에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뭐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음, 저는 그래서 GPT를 뭐 엄마, 아빠, 그다음에 친구도 다양한 친구, 그다음 다 되게 인더스트리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해 봤는데 아예 못 쓰는 사람, 그리고 이걸 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걸 엄청나게 잘 쓰는 사람, 이게 나뉘는 걸 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음, 지난 한 달 동안. 음,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쪽이나 내가 무슨 목적을 어치브해야 되는지를 되게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쓰셔서 이전보다 생산성이 정말 높아지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AI 비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비서로 어사인 하시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를 많이 봤고, 반대로는 뭔가 뭐든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착각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아예 해결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아예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추가로 나오는 정보를 보니까 이건 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방금 말씀 주신 정보의 어떤 그 불균형, 그리고 그 부익부 빈익빈 이 문제가 요건 진짜 심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최근 1, 2주여가지고 이렇게 좀 공감이 돼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여기 장난 아니네요. 근데 그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거를 이렇게 백업해서 말씀하신 분, 엄청납니다. 너무 좋네요. 하연님이랑 유빈님이 과제를 굉장히 잘 주셔가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가지고 절대 뇌피셜로 하지 말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뇌피셜이 될 수밖에 없긴 해서 오히려 아, 고민을 더 근데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좋았어요. 그게, 음, 근데 다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뇌피셜이라고 하셨지만, 음, 그거 하나하나,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이해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는 감사합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좀 느꼈던 게, 그, 발표하면서 또 느끼겠지만, 사실 아다님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똑같은 질문에 다 답을 음. 하는데, 다 답이 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제, 어제, 엊그제 다 하나하나씩 올라오는 거 제가 봤는데, 다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 음, 이제 VC 입장에서 설명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님이랑 준영님이 기술적인 것도 보좌를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강화학습도 한몫했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 유리님도 그 너무 교육적인 재밌었어요. 측면도 많이 네, 넣어주셨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음 팀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민영이 수고하셨고, 팀 3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네,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팀플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얼라이먼트 프로블럼부터 간단히 이제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빈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GPT-3랑 챗 GPT는 파라미터 숫자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챗 GPT는 좀 더 인간과의 인터랙션에 정렬된 모델인데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GPT-3를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늘리는 식으로 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한다면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유저가 원하는 것과 정렬되지 않아서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어, 실제로 이제 오픈 AI에서 옛날에 발표한 인스트럭 GPT 관련 논문을 보면은 어, 모델을 단순히 크게 한다고 유저 인텐트를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얼라이먼트 프로블럼을 오픈 AI의 방식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한 게 과거에 발표한 인스톡 GPT, 그 이번에 발표한 챗 GPT가 될 것이고요. 그 방법은 뭐 강화학습 등을 사용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과 인터랙션에 정렬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거의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 위에는 챗GPT가 틀린 답변을 아주 당당하고 화려한 어휘로 설명하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아래에 있는 이제 코덱스의 답변은 별로 이제 인간이 보기에 좀 좋은 자연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I am not sure이라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인간과의 인터랙션에 정렬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는 일부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희생을 하긴 했지만 인간과 인터랙션에 정렬하면서 챗GPT가 큰 성공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만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Ready from Day One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챗GPT가 엄청나게 빠르게 유저를 모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그 비교 대상의 다른 기업들을 보면 전부 유저가 충분히 쌓이거나 아니면 그 유저에게 제공할 컨텐츠 제공자들이 충분히 쌓였을 때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좋은 커뮤니티를 빌딩할 때 좋은 커뮤니티가 돼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여야 좋은 커뮤니티가 되거든요. 되게 닭과 달걀의 문제인 건데 챗GPT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처럼 유저가 뭐 어떤 질문을 던져도 챗GPT는 이미 거대 언어 모델에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때그때 답변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배포된 그 당일부터 언제나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expectation 갭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플레이어가 없었다는 말인데, 어, 그 블렌더 봇이라는 챗봇을 출시한 메타의 AI 사이언티스트가 한 말인데, 메타는 블렌더 봇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람다라는 모델도 여전히 퍼블릭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계속 일부 사용자들에만 제공하면서 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LLM은 되게 많이 발전했고 지금 챗GPT에 사용하는 기술도 되게 좀 옛날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아직 일반 대중들한테는 지금 오픈 AI의 챗GPT가 거대 언어 모델과 만나는 최초의 순간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xpectation gap, 그러니까 기존의 유저가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나면서 그것과 관련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임팩트가 컸고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적 작업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이메일 크리에이션 같은 걸 하면서 다들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챗GPT가 이런 업무나 지적 작업을 잘할 수 있다는 것뿐 아니라 오픈 AI에서 그것을 나름 강조해서 마케팅을 했다는 점인데요. 여기 아래 기사에 있는 내용인데 오픈 AI에서 의도적으로 챗GPT를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션 또는 뭐 지적 작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마케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저들이 되게 재밌어 있고 또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남들과 공유했고 또 틀린 답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챗GPT는 인간과의 인터랙션을 잘 하도록 정렬되었고요. 그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출시 초기부터 높은 가치를 전달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작업, 창의적 작업을 잘 수행해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오픈 AI가 어디를 타겟했냐면 다들 당연히 아시겠지만 바로 메시징인데요. 당연히 챗GPT니까 메시지를 기반으로 동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왜 흥미롭냐면 왼쪽 자료는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인터넷 유저의 대부분이 메시지 이용자고요. 소셜 미디어 유저보다 많아요. 훨씬 많고요. 그리고 통계에 따라서는 메시징 유저를 소셜 미디어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오른쪽인데 보시면 1등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아니고 왓츠앱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도 위챗, 페이스북 메신저, 텔레그램, 그 라인 이렇게 있고요. 이제 그 말은 오픈 AI 입장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처음으로 유저에게 제공할 때 가장 임팩트 크고 가장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큰 포션 먹을 수 있는 게 메시지 인터페이스임을 알았고 그걸 선택해서 배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챗GPT가 되게 큰 임팩트를 냈던 마지막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챗GPT의 성공을 인터페이스 어댑테이션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이 어댑테이션이라는 거를 AI 연구에서 도메인 어댑션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왼쪽 같은 이런 사진을 보고 숫자 인식을 하는데 오른쪽 같은 똑같은 숫자지만 뭔가 다른 어떤 질감의 다른 데이터를 봤을 때 여전히 같은 태스크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도메인 어댑션인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챗GPT가 뭘 할 거냐면 기존에 있는 LLM을 가지고 즉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을 아주 잘하는 LLM을 가지고 웹 베이스드로 텍스트 가지고 유저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유저와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어댑테이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챗GPT가 인터페이스 어댑션의 한 형태라고 보고 앞으로 다른 사례들 예를 들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잘 적응하는 그런 사례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리해 보자면 챗GPT가 성공한 이유는 인간과 인터랙션을 잘 하도록 정렬되었고 또 지적 창의적 작업을 잘 하도록 준비되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메시지라는 큰 포션 기존의 플레이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라는 포션을 잘 먹으면서 큰 임팩트를 냈던 건데 그래서 성공했다고 보고요. 근데 앞으로 미래에는 아직 어, 이제 발견되지 않은 이런 포션이나 아니면 이미 챗GPT가 한번 타깃했던 메시징하는 인터페이스도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서 다양한 도메인, 뭐 다양한 접근, 다양한 인터페이스에서 대중들이 거대 언어 모델을 이점을 누리도록 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마치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전 개인적으로 아까 그 표 통계 있잖아요. 5일 만에 100 밀리언 모은 거. 그거를 재해석하는 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냥 지표만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챗GPT가 진짜 빨랐구나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진짜 커뮤니티가 먼저 있어야 유저가 모이는 게 있었네?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네, 저희 팀의 그 유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유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마지막 슬라이드에 그 뭐 인터페이스 어답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그 파일을 이제 나눠 먹을 거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럼 이제 유종님이랑 뭐 병준이 같이 하는 날리는 그 파일이 다 들어 오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해야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마지막 그 유정님 말씀하신 차트에서 그 인터페이스 어답션에 그 메시지 외에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히 좀 유력하게 보시는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이유가 뭔가요?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오디오인데요. 이제 오디오가 일단은 텍스트 다음으로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때 No interface is best interface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냥 자연어가 사실 그냥 인간이 몸에 가지고 있는 그냥 그 기관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가장 뭔가 자연스러운 어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텍스트 다음으로 오디오가 좀 주요할 것 같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공부하고 또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네 번째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포 발표자 이기상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잘 들리실까요? 어, 개인적인. 네. 화면 잘 보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팀 먼저 소개드리면 저랑 아담님이랑 용환님, 김태영님 이렇게 네 명이서 네, 그 내용을 구성을 했고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 다른 팀 분들 사실 생각하는 게 큰 꼭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챗이라는 거랑 그다음에 뭐 윤리적 문제 이런 것들 나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유종님이 좀 재밌게 어, 유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긴 했지만 뭐 재밌게 어, 그런 다른 거대 기업들은 좀 플랫폼 성향을 많이 띠는데 어, 이거는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버려둔다. 약간 이런 식으로도 접근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조금 차이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분석은 똑같이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담님이 좀 다른 GPT랑 비교해서 챗GPT가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는지 이런 캡처를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제 퓨처의 LLM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떤 게 기능이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임팩트가 있고, 성공 요인이 뭘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끼리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저희 이미 많이 들었으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어, 챗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G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식으로 요청을 API 콜을 보내던가 아니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도 사실 이런 감도 같은 거를 다 스스로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유저 친화적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이제 인풋의 아웃풋 형태가 모두 자연어의 형태로 자유로워졌고, 그래서 저희 온보딩 프로젝트에서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논문들을 변수처럼 선언을 해가지고 해당 뭐 스트링에 프롬프트에 포매팅하는 식으로 쿼리를 날릴 수도 있고, 어, 하다못해 파이썬 코드를 붙여넣어서 수정해줘라 이런 것도 가능하고, 어떤 유저 사용성에 대한 장벽 자체를 허물었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의 형태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로우와 어떤 칼럼이 있는 테이블을 채워줘라 라고 해도 채워주는 테이블로 제너레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코드도 제너레이션 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형태를 아예 그러니까 정해진 형태가 아니고 어, 어떤 유저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성 측면에서 혁신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로스 링규어는 써놨고, 그 다음으로는 대화형이다. 대화형은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의 상호작용성과 사용 모드가 사용자 경험에 미친 영향. 그래서 어떤 의인화된 챗봇일수록 사용자가 더 친근감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채팅 형식으로 되면 메신저와 같은 경험이기 때문에 유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에서 더 친근감을 느끼지 않나라고, 네, 논문에서 얘기를 하는 걸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논문에서는 뭐 상호작용성이 높을수록 몰입도가 높아져서 우리가 이제 챗 형태는 더 당연히 몰입도가 높아져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그 요인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챗에서의 분석이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구글은 기존 검색 엔진, 구글은 위대하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광고와 어떤 검색 선별 과정에 지쳤다라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제너레이션 챗 GPT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사실 개인적인 내피셜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이전 그 팩트 라이너 했을 때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제가 사실 챗 GPT를 사용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떤 프로덕트 생각할 때 결국에 내가 유저라고 생각해서 이게 내가 제일 나를 제일 윤택하게 해주는 건 뭐지? 라고 생각을 먼저 해서 이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어, 쓸데없는 검색 과정을 줄여준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실 광고가 검색과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모두가 이해하시겠지만 검색 엔진은 결국에 트래픽이 중요하고 트래픽에 의해서 광고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계속해서 정보들이 만들어내지만 그 정보들은 사실 지금 허위 페이지나 선별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인용한 글에서는 쓰레기와 정보의 바다라고, 옛날엔 정보의 바다라고 인터넷을 칭했는데 이제는 쓰레기의 바다라고 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검색의 과정에서도 이 정보가 맞는지 판단하는 과정과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배경 지식 자체가 늘어난다. 그래서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또 검색에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너무 지쳤고, 이건 또 그러니까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왜 챗GPT에 대해 열광할까를 쳐봤을 때
상위에 있는 글들을 하나하나 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영어로도 쳐보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뭐 코드는 다 영어로 쳐보니까 영어로도 칠 거고 이것도 다 뒤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왜 사람들은 챗GPT에 열광할까라고 치는 게 아니고 챗GPT에 열광한 이유 이런 식으로 좀 의미적으로 잘라서 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키워드로 검색해야 검색 결과가 잘 나오고 어떻게 검색해야 좀 더 그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에 빠르게 갈까라는 거에서 각광하는 시대였으면 그래서 웃긴 거는 이런 식으로 각 검색에 대해서 다 띄워놓고 하나하나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에 챗 GPT에 관한 이게 45초짜리 쇼츠인데 이 쇼츠에서도 사실 이거를 보려면 쇼츠를 하나하나 넘기던지 아니면 45초를 다 투자하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정보는 37초부터 39초 사이에 결국에 거대 모델을 소비자가 직접 만든 게 처음이라 열광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실 제가 탭 하나를 확인하는데 이 구간을 찾아서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사용자들에게 너무 지쳤다는 거죠. 기존의 검색 과정이. 그래서 또 이 결과도 사실 제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어쨌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그 결과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가 필요하고요. 어뷰징인지 아니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팩트에 기반한 정보인지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퍼포먼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코드를 검색할 거면 뭐 내가 파이썬 뭐 버전 몇을 쓰는데 이거는 파이썬 버전 3.9 거다 그런 거를 또 찾아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검색 정보가 뭐 의도한 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거 네. 그러니까 이 검색한 결과가 결국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방향을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해결책이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코드 쳐봤을 때 뭐 쓸데없는 그 해결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복잡도가 되게 높다든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다 그 이런 정보를 판단하기 위해서 또 정보를 얻어야 된다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해소해 주지 않았나 가장 크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유빈님 부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윤리적인 부분이랑 비슷한 건데 합리적인 결과를 생산한다. 여기 합리적이라는 뜻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의 답변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답변이 이상하더라도 후속 프롬프트를 추가하던가 프롬프트를 좀 더 명확하게 구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어쨌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런 블락이 잘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에 틀려버리면 저희가 뭐 바드 처음에 나왔을 때 틀린 말 했다가 시총 뭐 126조 증발했고 뭐 메타에서 갈락티카 뭐 논문 생성 모델이 있었는데 부족한 결과 때문에 사용하기 폐기됐고 빙챗에서 뭐 최근에 뭐 유튜브 되게 핫하더라고요. 빙챗에서 2시간 만에 어떤 사람이 챗하다가 인류 파괴와 같은 대답을 해서 뭐 내가 뭐 나의 목적은 결국에 병을 만들어서 다 없앨 거다 막 이런 대답을 해가지고 윤리적 문제 대두됐고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뭐 맥스테큰 제안을 둬가지고 챗의 세션 길이를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챗 GPT들은 성장했고 제가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챗 GPT가 다른 GPT랑 다르게 어떤 퍼포먼스를 주는지 그래서 그 비교를 한 거는 GPT 네오랑 GPT 네오는 GPT 오픈소스 모델이고 코이어라는 거랑 GPT-3 그 다음에 챗 GPT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팩트 체킹 population of California인데 빨간색은 뭐 이상하게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GPT-3 뭐 초록색은 어느 정도 잘 대답하는 거, 파란색은 잘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국에 그런 체킹까지 된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네, 그런 어떤 다양성적인 다재다능한 측면에서는 뭐 퓨전 러닝에서도 뭐 이런 퓨샷을 줬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에서는 뭐 GPT 네오는 대답은 잘했는데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코이어에서는 뭐 아예
뭐 이상한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GPT-3랑 챗GPT는 잘 대답을 했다. 코드 디버깅에서도 물론 다른 모델은 코드를 생성하지 못하지만 GPT-3에서는 코드 생성도 하고, 그 다음에 존 레논의 어떤 그런 가사를 써달라라고 했는데 그런 가사를 잘 생성해주는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챗GPT랑 다른 LLM들이랑의 차이가 아닌가, 그런 결과적인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앞으로의 LLM들은 어떤 프로덕트를 포함을 할까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의 임팩트, 좀 더 LLM이 발전한다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임팩트와 이거에 대한 성공 요인을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멀티모달, Q&A에서 저희가 이제 뭐 튜닙의 예시인데, 이런 튜닙에서는 QA를 할 때 앤서링을 이제 멀티모달로 이미지도 제너레이션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챗 GPT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LLM들은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 받기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러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을 하더라고요. 멀티모달이 되지 않을까, GPT-4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건데 챗 GPT에서도 테이블로 뭐 뽑아달라 하면 테이블로 다 뽑아주거든요. 이런 것도 결국에 좀 형식을,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텍스트 형식을 뭐 외부로 변환한 거겠지만 형식을 벗어난 어떤 제너레이션이 아닌가라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소스를 얘기해주는 지금 생성 모델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제너레이션 AI에서 사실 어떤 할루시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가능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프로덕트적인 미래라고 보고, 퍼플렉시티에서는 이렇게 소스들의 링크를 다 제공을 해주고, new.com이라는 데서도 소스 링크를 어디서 내가 이런 정보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그런 링크를 다 준다고 합니다. 근데 좀 웃겼던 게 여기 결과를 보시면 한라산이 제일 크다고 되어 있는데 지리산 위키를 링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조금 한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웹브라우징 빙에서는 지금 사실 챗GPT 2년 전까지 자료로 모인 거는 다 아실 테지만 빙챗에서는 어제 누가 가장 많이 넣었어 라고 하면 릴라드가 포틀랜드 경기에서 제일 많이 넣었다. 포틀랜드랑 뭐 어디 경기에서 뭐 71점을 넣었는데 이거 뭐 40분에서 넣었다. 어제 정보도 빙챗에서는 있거든요. 근데 빙챗이 어차피 챗GPT 모델을 쓰고 있어서 그 다음 챗GPT는 이런 라이브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되게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콘텍스트 랭스라는 건데, 이제 저희가 GPT에는 저희가 이미 질문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콘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GPT-3랑 챗GPT는 이런 콘텍스트가 길이가 있는데, DB라는 거는 이제 발표될 거지만 이런 콘텍스트 랭스가 점점 더 길어질 것이고, 코이어에서는 지금은 이런 토큰 개수지만 앞으로는 목표는 인피니트한 토큰의 랭스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임팩트로 써놓긴 했는데 결국에 이런 콘텍스트 랭스 리밋이 사라지면 뭐 사실 개인당 어떤 그런 콘텍스트를 다 학습을 하는 거니까 개인당 어떤 자비스 같은 그런 형태의 챗봇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팩트로 이거 뭐 자비스도 있겠지만 결국에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검색 엔진을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시켜드렸다시피 검색 엔진이랑 광고는 떼기 힘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기존의 검색 엔진과. 근데 이거를 결국에 뗄 수 있을 만큼 강력한지. 근데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결국에 사람들이 인터넷에 정보를 만들어내려면 어떤 트래픽과
그 트래픽에서 오는 광고 수익을 위해서 인터넷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광고 수익이라든지 트래픽에서 오는 어쨌든 조회수에서 오는 내 정보가 이렇게 쓰이는구나에 대한 동기에서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사실 제너레이션이 완전 검색 엔진을 아예 대체를 하면 동기 자체가 사라져서 정보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검색 엔진 대체는 어떤 그 임팩트고 뒤에는 좀 걱정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챗서치 버블이라는 건 제가 좀 생각해낸 용어긴 한데 저희 개인화에서 어떤 필터 버블이라는 문제가 사실 좀 크잖아요. 뭐 어떤 특정 주제로 계속해서 갇히는 그런 필터 버블이 있는데 제너레이션도 사실 제어의 어떤 컨텍스트를 계속 학습하다가 계속 학습하든지 아니면은 특정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고확률의 어떤 특정한 답으로 계속 제너레이션 해줄 거 아니에요. 템퍼레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 모델이 제시해주는 그 정답으로만 어떤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지금 구글에서도 검색에서 개인화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버블은 다 똑같나? 라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것도 논문에서 그 태영님이 잘 그러니까 재밌는 걸 찾아주셨는데 GPT로 TA들을 교육법을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과 대화하기 전에 GPT랑 먼저 대화하게 해서 TA들을 교육시킨다라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슬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GPT의 성공의 키 팩터는 할루시네이션을 극복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이 지금 챗 GPT의 성공 요인이 챗이라는 것과 제너레이션을 어쨌든 잘한다. 기존 검색 과정에 지쳤다라는 게 성공 요인이었는데 지금 챗 GPT가 다른 GPT랑 그, 그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뭐 바드나 이런 거랑 차별됐던 거는 퍼포먼스 윤리적 문제 베타적이었고 그 다음에 후속 체제의 형태로 개선 가능했고 이런 부분에서 어, 차별점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실시간 데이터의 부재고 이런 거에서는 빙챗에서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를 언급드리면서 뒤에는 네 아까 말했던 필터 버블 그러니까 서치 버블 같은 문제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네 명이서. 다들 테크니컬한 관점이 사실 많이 없었는데 보면서 되게 유용하겠다 싶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바로 어, 팀 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 아, 네, 기사님 그 네. 발표 하나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들어서 꼭 코멘트하고 싶었던 게요. 저희는 AI 기술로 되게 여러 프로덕트를 동시에 실험하는데 그중 저희가 지금도 실험하는 프로덕트 하나가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인물이나 캐릭터 같은 거를 챗봇으로 만들고 그 챗봇이랑 대화하고 다른 사람이 만든 챗봇이랑도 대화해 볼 수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물어보고 들으면서 앞으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하고 어떤 유즈 케이스 생길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미래 일각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레 보게 돼요. 그런데 유저들이 되게 많이 원했던 기능 중 하나가 자기가 채팅하고 있는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채팅하는 사람의 이 사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팩트가 필요한 정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팩트가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정답이 있는 채팅이 아니라 재미있는 얘기 해줘. 뭐 이렇게 되면 되게 다양한 주관식 같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다양한 답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리롤하는 기능을 되게 원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해줘 한 다음에 A라는 재밌는 얘기 해주면 다시 리롤해서 또 다른 B라는 재밌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멀티모델 쪽 얘기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대화를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어제 한 얘기를 오늘 이어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도 GPT-J라는 그 오픈소스 쓰는데 그게 토큰 길이 이슈 때문에 맥락을 어떻게 보면 이어서 하는 대화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뭔가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정말 우리의 맥락을 다 알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대화해주고 또 어떻게 보면 표현해주는 그런 인격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수 조건이 그 토큰길이 무제한이 있겠구나. 혹은 엄청나게 압축을 잘하는 뭐 여러 인베딩과 로라 같은 기술이겠구나. 그런 그 생각들을 팀 안에서는 많이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리서치와 상상으로 이렇게 풀어내셨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조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추천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그러면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준님 이어서 해주세요. 예, 혹시 다 보이시나요? 네. 일단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강뷰 집인데 제 꿈의 약간 뷰라서 일단 배경으로 해놨고요.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잠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폰, 포켓몬고, 비트코인 같은 게 막 성공하는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성공했을까? 막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그렇게 큰 혁신을 만들고 싶었고 좀 그래서 항상 궁금했었는데 좀 대부분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큰 제품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해야 저희도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에서 유빈님이랑 하연님이 딱 이렇게 타이밍 맞게 좋은 과제를 주셔가지고 저희 5명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봤는데 VC분도 2분 계셨고 뭐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 조금 단초를 찾은 것 같기도 해서 네, 이런 걸 공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좋은 과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GPT-3는 배제하고서라도 왜 그냥 챗 GPT가 그렇게 산불 번지듯이 확산이 될 수 있었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래도 엄청난 걸 발견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아이폰, 인터넷, 컴퓨터 같은 혁신이 어떻게 세상에 퍼지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있고 이노베이션 스터디라고 거기에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좀 그런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에버렛 로저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책 Diffusions of Innovation이라 해서 확산 뭐 무슨 확산 모델 약간 이렇게 번역되더라고요. 근데 에버렛은 이 혁신의 확산은 지금 곧 보여드릴 5가지 요인으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너무 심플한데 이 5가지 요인이 혁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한 49에서 87% 가까이 이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할 5가지 요인이 많게는 87%까지 성공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유저가 제품을 쓰면 이점을 느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다 2, 3, 4조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점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일단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챗 GPT는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면 방금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서치 엔진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유저의 니즈를 채웠다. 이게 있고 답변 결과에 대한 프리시전이 높아가지고 기존의 페인 포인트였던 검색이 원하는 결과에 좀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했다. 이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줘서 또 물어보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유저가 이점을 느꼈다. 이게 첫 번째고 또 다른 큰 이점으로는 이전에 애초에 자동화하지 못했던 그런 노동을 자동화하면서 좀 생산성이 굉장히 크게 향상을 했다는 겁니다. 다 코딩 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이제 뭐 패키지 사용 방법이나 보일러플레이트 같은 건 안 쓰잖아요. 쓰면 진짜 너무 시간 손해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것도 있고 뭐 리튼이 해주는 것처럼 카피나 이메일을 대신 작성해 주는 거 그런 거에서도 유저가 이점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존의 유저들의 행동이나 가치와 일관된 방향으로 제품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건데 이거 아까 2조, 3조에서 유빈님하고 민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윤리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저가 또 텍스트로 소통하는 걸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영향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2020년 조사인데 이게 59%가 문자나 메신저로 소통하는 걸 제일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가 음성으로 소통한다는 걸 선호한다 이렇게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저들의 행동이나 가치와 일관된 방향으로 제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클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는 건데 이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진짜 인풋 박스 하나밖에 없고 워낙 자주 사용하던 UI 포맷이니까 사용하기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또 트라이러블리티 약간 이런 건데 구매 전에 트라이얼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플은 또 애플 스토어 같은 거 만들어서 자기들 제품을 먼저 써볼 수 있게 하는데 그 UI 요인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챗GPT도 지금 무료로 오픈돼 있어서 트라이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진짜 시작하기 전에 크레딧 카드를 치고 뭐 그렇게 한다 이러면 트라이얼 하기 어렵다면 이만큼의 번짐이 일어났을까? 좀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마지막은 결과와 혜택이 쉽게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있어야 제품에 대한 의심이나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챗GP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업무 생산량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진짜 측정 가능한 개선을 충분히 수치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것도 충분히 클릭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끙끙 카피라이팅 해야 되는 부분을 뭐 5분 만에 대신 써준다. 그런 게 측정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5가지 요인을 챗GPT가 잘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확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어드밴티지가 충분히 느껴졌고 기존의 밸류와 프랙티스랑 맞았고 사용하기 쉽고 트라이를 해볼 수 있었고 측정 가능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5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챗GPT는 성공해도 GPT-3는 성공하지 못했냐 하는 질문이 남죠. 이거는 순우님이 17개 프롬프트로 챗GPT랑 GPT-3 답변 차이를 실험을 해주신 건데 결론은 진짜 같은 프롬프트면 답변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책 10권 추천해달라 하면 거의 똑같이 10권 추천해주고 뭐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저가 받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건데 그 유저가 받는 베네핏이 비슷한데도 왜 GPT-3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는가? 다른 팀들의 다른 그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그냥 UX 때문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어포런스 때문에 UX적으로 뛰어났다. 그래서 GPT-3가 못한 좀 성공의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포런스는 인터랙션 디자인할 때 7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유저가 제품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기능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뭐 GPT-3랑 GPT를 비교해보면 GPT-3는 뭐 텍스트 에리아 큰 거 하나 있고 야, 글 쓰면 완성해줄게 completion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너무 모호한 느낌이 좀 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챗GPT는 익숙한 채팅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답변을 받는 듯한 그런 어포던스를 디자인에 적용했기 때문에 유저들이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포던스가 그 유저가 과거의 그런 기억을 기반으로 한대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진호님이 한 가지 재밌는 가설을 던져주셨는데 이 GPT-3가 릴리즈 될 때만 해도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특히나 뭐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해서 근데 그때 이후로 막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 같은 애들 막 나오면서 하입이 좀 생겼고 그 하입 때문에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하나씩 나오니까 그게 이제 챗GPT로 옮겨가지 않았나? 그런 가설을 던져주셔가지고 또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았습니다. 예. 저는 짧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질문 하나 감사합니다.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사용자는 보이스보다 텍스트를 선호한다는 통계를 인용하셨잖아요. 예. 근데 병준님의 팀원이신 유동님은 그전 발표에서 미래는 보이스다라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된 거죠? 궁금해서요. 네. 의견이 어떻게 일단 되세요? 네. 일단 지금 당장 사회 현상은 끼워 맞추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음, 예, 지금 현재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네네. 모르니까 예, 그럼 병준님이 그 통계를 깨부셔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랑 혜연님이랑 설계를 할 때 뭘 바랬던 거냐면은 아까 어포던스 같은 얘기 하셨잖아요. 똑같은 기술이더라도 어차피 프롬프트가 동일하면 결과는 동일한 기술이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사용자 입장에서 제시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온 건데 그 어텐션을 공부하고 기술을 다 이해를 하더라도 이 X로 갈 때 그런 거를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같이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딱 그런 의도에 맞는 답을 뭐 다른 팀도 마찬가지지만 병준님 해주시니까 지금 너무 뿌듯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라고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